안녕하세요. 등기법으로 왔는데요. 지난주에 그죠? 294페이지 보세요. 강론의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먼저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294페이지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그죠?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는 뭐 다 아시는 그 끝에 299페이지 보세요. 그 299페이지 맨 밑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갑구에 그죠? 이제 표제부가 있고 갑구 얼구가 있는데 갑구 1번에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유권 보존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2번이 소유권 이전입니다.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그죠? 접수 연월일, 그 다음에 접수 번호 123호가 접수 번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등기 원인란에 항상 이거 앞전에도 소개했죠. 그죠? 빈칸입니다. 거기에 없다. 등기 원인란에죠. 없다 이렇게 쓰시고 시험에는 요건 기록하지 않는다. 그죠? 작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해마다 한 문제씩 거의 나오는데 작년 문제가 요거였다 그랬죠. 답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그 다음에 그죠?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데 없다죠. 원인이 그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록한다.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X입니다. 이게 작년에 쉽게 나왔다 그러죠. 답이고 강영호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고 그죠. 이번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보면 요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존 등기 끝나고 바로 이전 등기 들어가는데 거기에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적어지고 그죠. 거기는 이제 원인 안에 매매한 날짜 앞에 그 2019년 5월 6일 날 매매를 했고 그죠. 접수란에 적어진 게 등기한 날짜입니다. 이제 5월 6일 날 매매고 다음 날 5월 7일 날 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5월 7일 날 등기를 했네요. 소유자 정부임이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배우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그 앞 페이지로 넘겨서 그죠? 297페이지 보십시오.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그 4번에 있죠. 신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괄호 4번에 신청인이라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죠. 근데 이제 누구냐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그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처음으로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1번 거기 괄호 1번에 보시면 토지 대장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지난주까지 그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 그랬는데 그죠? 거기 보면 대장입니다. 첫 번째 그죠? 요 대장에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가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죠. 신규 등록.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에 신규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순서 이야기했죠. 그죠? 토지 대장 할 때 지적법에 대장에 신규로 등록이 돼 있는 자가 가서 이제 소유권 증명해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신규 등록돼 있는 자입니다. 최초 소유자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순서를 쭉 설명할 건데, 첫 번째 그죠? 건물을 가지고, 토지도 있지만 건물을 가지고 주로 예를 듭니다. 보십시오.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축물이죠, 그죠? 요 건물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신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부가 아버지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신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요 건물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죠? 가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 나옵니다. 그 상속인 하면요,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신규 등록되어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가서, 요 상속인이죠. 자, 상속받았습니다. 그죠?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데, 부자입니다. 늘 예를 들 때, 그죠?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그 밖에 전체 설명하고 내용 봅니다.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요게 이제 포괄 유증을 받았는데요.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해서, 그죠? 포괄 유증을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포괄 승계인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그죠?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있죠? 처음에 요 건물을 지을 때 부자 그랬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건물을 지었으면 대장에, 그죠? 건축물 대장이죠. 아까 토지는 토지 대장,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장의 순서가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 소유자 있죠. 요 아버지가 소유자로 신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등기를 합니다. 보존.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될, 그죠? 등기 의무 또는 등기 신청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지은 아버지가 요 건물을 등기해야 될 의무 또는 등기 신청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으면 있다 없다.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으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집 지으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보존 등기 그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원칙이고 뭐시고 간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면 등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지어가지고 40년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응? 우리 아버지 40년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난리 났죠? 경북 청도에. 예? 예. 신천지 이만희 목사 고향이에요, 거기가. 예. 이만희가 우리 청도 사람이에요. 신천지 교회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교회 갔다 와서 그 사람이 지금 청도 왔다 갔거든. 예? 신천지 교회 그 31번 환자 있죠? 여자. 그 청도 왔다 가서 대남병원에. 그 지금 거기서 지금 다 옮긴 거예요. 예. 이건 없죠? 울산은 청정 지역이죠? 근데 40년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등기 안 하고. 그럼 등기 안 해도 무슨 과태료, 집을 지어놓고, 그죠? 등기 안 했다고 무슨 과태료 아니면 범칙금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등기 안 해도. 자, 법에 우리가 뭐 이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고 이거는 알고는 계십니다.
자, 건물을 지어놓고요 40년을 사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등기 의무 과태료 없습니다. 민법 187조 다 압니다. 이거 다 아는데 이제 민법 186조 7조 할 때 그죠? 7조에 보면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물이 완성이 되면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이건 다 알아요 또. 그죠? 건물이 완공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이죠. 단 뭐 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처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죠? 우리 처분 안 했잖아요. 사시기만 했지 우리 아버지가. 살고만 계셨지 처분 안 했죠. 그러면 등기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죠? 군에서 시군, 구, 무슨 세무서에서 왜 집 지어놓고 등기 안 했냐 그죠? 누구도 범칙 과태료 없습니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외곽에 나가면요 여기 울주만 나가도 건물이 등기 안 된 건물 상당히 많습니다. 중개하러 가보세요. 토지는 등기되어 있는데 집을 파는데 그죠? 토지는 등기되어 있는데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에, 지방에. 그러면 자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인 사망하셨으니까 그죠?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속인이 가서 그러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인인 아들이 제가 상속 안 받고 그죠? 우리 막내가 지금 시골에 고향에 살고 있는 막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막내 앞으로 해줬어요. 집을 땅하고 건물 상속을. 그럼 상속받은 아들도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상속받아도 없다. 예. 상속받은 아들이 등기해야 될 의무 없습니다. 상속 등기할 의무도 없지만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그죠? 등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있죠. 우리 막내가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 집을 지으려면 그죠? 건축법 우리 공법에 건축법 있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 건물을 철거하려면 신고해야 됩니다. 철거 신고. 며칠 전까지 신고하죠? 물으면 철거 신고.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 안 배웠다 그죠? 건축법은 아시죠? 건축법. 건축법에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고 그죠? 아주 소규모는 신고, 큰 거는 허가. 이런 건물은 철거할 때도 철거 뭐 해야 됩니다. 신고.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신고. 멸실이 됐다 자연적으로 화재로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화재로 멸실 후 며칠 내 신고? 30일. 건축법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다 그죠? 예. 철거하려면 3일 전까지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고 철거하고 멸실이 되면 30일 내에 멸실 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철거 신고하러 갔죠. 우리 막내가 상속인이 사망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철거하러 갔더니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다 그죠? 등기가. 왜 등기 안 했습니까? 군에서. 시군, 우리는 군이니까 청도 군에 가서 신고합니다. 청도 군에. 그럼 군에서 이거 왜 등기 안 했죠?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왜 등기 안 했냐고. 40년이 지났는데도. 그죠? 새마을 운동할 때 지었거든요. 72년도에. 그죠? 새마을 운동할 때. 예. 근데 철거 신고하러 갔더니 군에 왜 저거 등기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철거하세요. 예, 철거했습니다. 철거했죠. 신고하고 건축업자들 있죠. 새로 건물 짓는 업자들이 다 신고해 줍니다. 철거할 때도 신고고요. 건물 왜 등기 안 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나와야 안 나와요? 재산세. 아니 재산세 40년 동안 건물을 지어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재산세 나와야 안 나와요? 내일 저 보강 들어야 되겠네. 예? 예? 재산세 나와야 안 나와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갖고 있는데 재산세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재산세 나오죠. 재산세는 나오잖아요. 1년에 5,000원씩. 예, 시골이니까. 재산세는 뭐 갖고 부과해요? 대장. 대장. 재산세는 대장 갖고 부과해요. 대장 기준으로. 토지는 토지대장. 공시가격 있잖아요. 공시가격, 공시지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합니다. 등기를 안 했으니까 취득세는 내요 안 내요? 취득세는 안 내죠.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하려면 뭐를 내야 되고? 취득세. 그러니까 왜 등기를 안 하니까 취득세는 안 냅니다. 취득세를 등기하기 전에 내야 되니까. 그죠? 재산세는 나옵니다. 재산세는 1년에 시골집은 몇천 원, 몇만 원 나와요. 그래서 재산세는 냅니다. 상속이 되면 상속인이 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철거하고 다시 지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건물을. 그죠?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습니다. 다시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다. 막내가. 또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신규 등록이 이제 아들이 새로 지어가지고 신규 등록했죠. 대장에. 대장은요 우리가 가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토지 대장 있죠. 지난번에 토지 대장이나 이런 대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군에서 아니면 시군군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 사용 승인 건물이 있잖아요.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군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듭니다. 대장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건물 떴고 새로 지었습니다. 아들이 신규 등록이 되죠. 새로 지었으니까 건축주가. 등기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이거 등기 안 해도요. 군에서 왜 건물을 새로 다시 지어놓고 왜 등기 안 합니까? 이런 제재, 벌칙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막내는 건물이 지어지고 대장이 만들어지자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죠? 신청 의무가 없는데, 그죠? 왜 했을까요? 물으면 저당 잡으려고. 그죠? 저당 잡으려고. 농협에 건물 땅하고 이제 건물 짓고 나서 이제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6천만 원의 저당을 잡고 집 짓는데, 그죠? 요 집 짓는데, 요 집 건물 짓는데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땅하고 이제 건물 짓는데 6천만 원 들었으니까 건물만 잡히면 6천만 원 안 주죠. 땅하고 땅이 이제 땅이 약 100평이 넘고 건물이야 뭐 시골이니까 그죠? 20몇 평입니다. 근데 땅하고 건물 같이 잡아가지고 6천만 원의 대출을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집 짓는 값을 거의 다. 시골의 농가주택은 저렇게 집 지으면 거의 농협에서 이게 다 대출을 저 정도 해줍니다. 6천만 원. 그죠? 물론 이제 땅하고 건물 전체 평가액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땅하고 건물 다 하면 1억이 넘으니까 6천만 원에 대출 받았죠. 집 짓는 값을, 그죠? 거의 다 대출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조카들이, 그죠? 시골에 가면 우리 집이 어떻다 그래요. 제가 우리 너희 집 아니다 이거. 왜요? 그래요. 이거 농협기다. 그죠? 농협에
6천만 원에 집 지어가지고 6천만 원 대출 받았으니까 집이 누구 거예요? 농협가 맞죠? 여러분도 그 아파트 3억짜리 살 때 한 2억 대출 받으면 그죠? 요즘 그렇게 해주지도 않지만 2억 대출 받으면요 이 집 3분의 2가 은행 거다. 우리 내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 잡으려면 바로 뭘 해야 됩니다. 등기. 이렇게 이제 등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신규 등록돼 있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보존 등기하면 되고요. 자, 포괄 유증인데요. 우리 앞으로 유증도 오늘 요건 등기 안 된 거를 유언증이죠. 유증은. 근데 거기 아까 맨 끝에 포괄 승계인이니까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유증에는요. 우리 시험에 두 가지 나옵니다. 포괄 유증이 있고요. 특정 유증이 있어요. 근데 유증을 민법에서도 이 말은 나옵니다. 유증이. 근데 유언으로 증여받았는데 포괄이냐 특정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이죠. 특정 유증 받으면 안 된다. 그죠? 요건 X입니다. 근데 자, 포괄 유증은 나중에 유언 증여할 때 또 합니다.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 요거는 등기 안 된 거. 등기 안 된 건물을 포함해서 전 재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누가 유언 증여하면서 전 재산을 유언으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게 포괄 유증이고 특정 유증은 특정 재산, 특정 저런 건물이나 특정 재산만 유증해 주는 게 특정 유증입니다. 그럼 여기에 포괄 승계인 거랬으니까 시험에 낼 때는 꼭 써줍니다. 포괄 좀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해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고 무슨 유증을 받으면 안 됩니다. 특정. 요거는 X죠. 그래서 포괄 유증 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틀만 보세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이번 다음에 끝나면 제가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98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가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자,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이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소유권 정리하는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판결을 받아왔으니까 요 법원에서 소유자가 자기 소유자란 소유권 확인 판결 등이죠. 판결 받아왔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타이틀만 보세요. 3번은 수용인데 자 여기는요 오늘 수용은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다음 시간까지 미등기 토지입니다. 미등기 토지를 국가 등이 수용은 다 아시죠? 수용이라는 말이 국가 등이 아니면 울산시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겁니다. 등기된 거를 다음 시간에 나중에 다음 시간 바로 나옵니다. 등기된 걸 수용하면 그건 무슨 등기에 갑니다. 이전에 가고 요건 미등기 등기가 안 된 토지를 국가 등이 수용하니까 수용한 국가 등이 직접 보존 등기에 갑니다. 4번 있죠. 밑에 내려가면 그 4번이 있습니다. 3번 4번에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고요. 제주도지사고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거기 있죠. 확인이 뭐를 확인해 준 거냐 요게 요 확인이 건물입니다. 이게 건물. 자 건물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해준 겁니다. 확인. 그래서 확인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 정리하는 자는 요건 건물을 확인받은 거니까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으나 토지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나중에 있잖아요. 시험에 요 말이 나오면 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요 말이 나오면 요 건물을 확인해 준 거니까 토지는 안 되고 요것만 건물 확인받은 거니까 그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만 됩니다. 자, 네 가지
여기까지. 나중에 있잖아요. 내용은 아직 그대로 두십시오. 자, 대장에 아까 첫 번째가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상속받았거나 포괄 유증받았거나 요 사람들이 가서 소유권 증명하면 보존 등기되고, 그 다음에 판결 수용. 4번 요거는 건물을 시군구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서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이 전체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 전체가 소유권을 뭐 하는 겁니다. 증명 서류예요. 넷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있죠.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가서 요 등기부만 보십시오. 296페이지에 그 맨 위에 갑구 있죠. 그 갑구를 보십시오. 이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한 건데 설명 들어갑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데 접수란이 빈칸입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접수란에다가 등기관이 요거 쓰십시오.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 겁니다. 원인란 있죠, 우측에. 등기 원인란은 원래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없다라고 쓰셔도 되고, 기록 X. 항상 이게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요, 요거 없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고, 소유자 권리자란에 소유자가 있잖아요. 신현재인데 이 보존 등기는 신현재가 한 게 아니고 등기관이 아까 접수란에 제가 요거 쓰시라 그랬죠. 접수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 건데요. 그 밑에 이제 2번에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어요. 그죠? 여러분은 요거 설명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가처분 거기다가 2번 가처분 여기 있잖아요. 밑에다가 가처분 이렇게 써진 밑에다가 가압류 쓰시고, 나중에 가압류 아니 경매가 들어오면요, 경매 이렇게 쓰시는데, 가처분, 가압류, 경매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다가 가처분, 가압류, 경매 이렇게 써집니다. 자, 이 내용은 있잖아요. 전체 이 등기 내용을 제가 이제 그림 가지고 설명드리니까 이런 보고 계시면 됩니다. 다 나중에 요 그림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요 등기부 가지고 설명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상식과 우리 이제 등기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채무자, 채권자, 법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기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인데, 채권자가 있잖아요. 보세요. 설명 전체 다 그림 놓고 설명 듣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건물입니다. 토지, 건물에다가 지금 여기 이제 가처분이라고 아까 제가 등기부에 가처분, 가압류, 경매 이런 걸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채무자면요, 여러분이 채무자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건물에, 집에 가처분이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채무자 쪽보다는 제가 아까 채권자, 여러분이 채권자다, 채권자, 내가입니다. 오늘도 항상 요 등기도 항상 내가, 여러분이 채권자로서 요 채무자 부동산에 가처분을 들어가는 거는 그죠? 항상 합니다. 처분 금지, 요 건물을 처분 못하게 처분 금지, 가처분을 들어가는 거고요. 가압류는 돈입니다. 돈이라는 게 뭐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 무슨 돈인지, 요 돈이 빌려준 돈인지 무슨 공사 대금 하여튼 무슨 돈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을 안 주면 채무자 부동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되지만 부동산 가지고 합니다. 뭐를 들어갑니다. 압류. 미리 압류 들어갑니다. 그 경매는 뭐 다 아시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제 확정 판결 받아서 돈 안 주고 하면 결국은 뭐 들어갑니다. 경매. 그럼 은행에 저당, 채무자인 내가 여러분이 은행에 저당을 잡았는데 돈 안 갚으면 은행에서 뭐 들어옵니다. 경매. 바로 경매 들어오죠. 자, 이거 하려면요. 가처분, 가압류, 경매 이걸 하려면 법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법원 가서.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이 떨어지고요.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등기관한테 이제 요거 하라고 가처분, 가압류, 경매 요거 등기하라고 촉탁입니다. 법원이 등기하라 할 때는 여기도 촉탁입니다. 그럼 등기관이 이제 요 채무자 요 건물에다가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을 하는데 여기는 가처분이죠. 자, 권리자란에 여러분 권리자란에 그 2번에 금지사항이라고 써졌습니다. 증여, 매매, 교환, 양도,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처분금지 여기 보세요. 가처분은요. 우리 등기에서는 부동산에는 가처분이 똑같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권리자가 신정화가 채권자고 그 앞에 있는 신현재 있죠. 신현재가 1번에 있는 채무자예요. 그럼 가처분도 채권자 채무자 그래요. 그러면 신정화가 여러분 보세요. 신정화가 신현재를 상대로 왜 가처분을 들어갔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등기부 가지고는 일단은 신정화가 채권자고 앞에 신현재가 채무자입니다. 근데 하나 더 적어야 되는데요. 여기 안 적어진 게 빠진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가처분이라는 게 또 어디 있냐 하면 382페이지로 갑니다. 지금은요. 오늘도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등기부만요. 등기부 보세요. 382페이지 등기부 맨 밑에 여기는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김건희. 근데 이 김건희 상대로 3번에 있잖아요. 그 권리자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권리자 김도영이 그 3번에 김도영이가 2번에 있죠. 2번에 있는 김건희 상대로 이게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거기도 보세요. 권리자란에 금지사항에 증여, 매매, 교환, 양도, 저당권, 시상권 등 자, 뭐 앞에 말은 그 일체 그죠?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써졌고 그 다음에 피보전 권리 이게 이제 아까 앞에는 빠졌어요. 피보전 권리라고 써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전할 피보전 권리 나오면요. 뭐 시험에 묻지도 않습니다. 피보전 권리가 무슨 말인지. 그러나 피보전 권리 나오면 보전할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써졌는데 여러분 권리자 김도영이가 김건희 있죠. 앞에 2번에 김건희로부터 매매를 했는데 이거를 등기를 안 해줘요. 자, 이건 민법에서 이건 뭐 민법에 이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매를 했는데도 뭐 중도금을 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려고 하는데도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 안 해주고 민법에서 전부 이거 배우죠.
매매했는데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가 이중매매 다 하셨죠. 이중매매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또 매수인한테요, 김도영이한테 등기하기 전에 김건희가 이중매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면 김도영이가 등기 받아올 수 없으니까 하여튼 등기 안 해주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김건희 상대로 바로 처분금지 뭐를 들어갑니다. 가처분. 자, 등기 원인 안에는요, 거기 3번에 매매 그거 지우시고요. 그 매매 서진 거죠. 3번에 매매 지우시고 그 밑에다가 매매 밑에다가 법원 결정. 이 법원의 결정이 여기는 잘못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건 잘못돼서 고치시고. 자, 여러분 나중에 제가 가처분 이야기할 때 이제 돌아가기 전에요. 여기 이제 가처분 이게 뭐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은요 이런 것도 있죠. 그 피보전 권리에 제일 많이 보는 게요.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이혼하고 재산 분할 청구, 이건 피보전 권리 거기다가 이건 재산 분할 청구 이렇게 써져요. 그럼 재산 분할이라는 게 부부간에 뭐 다 알죠.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재산 분할 받기 전에 미리 부인들, 우리 남편이 부인 이름으로 요 집이 부부간에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부인이 뭐를 들어갑니다. 재산 분할 청구 들어가죠.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삼성 이부진이 둘째 딸 이부진이 상대로 남편 이무재가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해 가지고 그죠? 1조가 넘는 액수를 청구했는데 그죠? 2심에서 84억, 이제 대법원 최종심에서 141억을 받아갔다. 그죠? 최종 판결이 141억. 이거는 가처분 안 걸어도 되죠. 이 부진이 재산이 뭐 1조, 2조가 넘으니까 반을 내놔라고 했습니다. 그 재산은 전부 거기다가 뭐 그거는 주식이니까, 삼성 주식이니까 그래서 뭐 가처분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집에 부인들이 집에 재산 분할 받으려면 가처분을 걸어놓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산 도피시켜 버리면 채무자들이 아니면 남편이 재산 빼돌려 버리면 재산 분할 못 받는다. 그죠? 제일 많이 보는 게 재산 분할 청구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요렇게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받거나 재산 분할 받기 위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들어갑니다. 자, 돌아왔어요. 여기는 지금 296페이지 거기는 피보전 권리가 빠졌어요. 피보전 권리가 서집니다. 나중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기를 보시고. 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러분 가처분을 걸려면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된다. 법원. 자, 등기 원인란에 보세요. 이제 296페이지고 등기부의 원인란에 2019년 3월 2일 날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가서 여러분 관할 이 부동산 관련 무슨 법원에 가서 소송하거나 이런 가처분 걸려면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야 됩니다. 울산은 여러분 여기 집이 저 건물이 울산에 있죠. 그럼 울산법원, 울산지방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요 날짜 3월 2일 날 가처분 뭐가 떨어졌습니다. 법원에 결정. 자, 이거요 여러분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때 여러분이 가처분을 걸거나 가압류하거나 경매하려면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법원에 뭐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결정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결정이 떨어졌죠. 접수란에 좌측에 접수란에 2019년 3월 3일 날 25,762호 밑에
촉탁 쓰십시오. 이거 촉탁. 누가 촉탁을 합니다. 법원이. 그 바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누구한테 촉탁을 합니까? 등기관. 등기관이요. 자, 이제 가처분을 하려고 보니까요. 저 건물 보세요. 그림에. 가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 건물이 가처분하라고 촉탁이 온 이게 건물로, 여러분 이게 건물인지 토지인지 모르죠. 등기만 보고는. 이게 건물이면 미등기 건물이에요. 이게. 자, 미등기 건물에, 자 보십시오. 미등기 건물에 법원에서 가처분하라고 촉탁이 왔어요. 그럼 자 1번 무슨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보존. 이 보존 등기를 제가 접수를 안 해.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직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2번에 가처분이 들어온 겁니다. 알겠죠? 이 등기부 보면서. 그래서 아까 권리자 1번 신현재고 권리자 있죠? 끝에. 신현재고 권리자 끝에 맨 끝줄에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9년 3월 3일 날 이걸 등기한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직권으로. 자, 여러분 이제 한마디 나중에 이 책에 있습니다. 앞에 그 설명은 나중에 그대로 두시고 설명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여기 보세요. 등기관이, 여러분 제 설명 듣고 나중에 하나만 읽으시면 됩니다. 등기관이 미등기 건물에, 그림 보세요. 미등기 건물에 법원으로부터 이거 가처분, 가압류, 경매 이거 하라고 촉탁이 오면 미등기 상태니까 무슨 등기를 먼저 한다? 보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그리고 이제 가처분이 여기 이번에 가처분 가압류가 걸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294페이지에 요 한 줄만 아시면 됩니다. 맨 밑에 294페이지 맨 밑에 그 괄호 2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와 직권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휘에 보면 등기관이 저 그림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미등기 건물에, 제가 아까 미등기 건물에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뭐 가압류나 가처분 있죠.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을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요. 이거 하라고 할 때는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먼저 합니다? 보존. 이 한마디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요 민법도 배우고 우리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그죠 돈을 빌려줬거나 무슨 아까 제가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뭐 공사 대금, 물품 대금 뭐든 간에 돈을 안 준다.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돈 안 갚으면 여러분 법적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하거나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채무자 건물에 아니면 부동산에 경매 이런 걸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은행에 돈 안 갚으면 은행에 돈 빌려가 저당 잡고 내 집을 우리 다 배우죠. 저당 잡고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이자 안 갚고 원금 안 갚으면 은행에서 바로 뭐 들어옵니다. 경매 들어오잖아요. 근데 경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가기 전에 재산을 민법에서 다 배우는 채무자들이 재산을 빼돌린다. 그죠? 재산 도피시키고 빼돌려 버리면 판결 받아도 강제 집행이 안 된다. 그럼 저도 법 배우고 저도 뭐 석사 과정에서 민사 소송했지만 소송법을 안 배우지만 대한민국 판결 있죠. 법원이 내려준 판결 중에 집행이 안 되는 게 50% 이상입니다. 왜 판결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판결을 받아왔는데도 집행이 안 돼요. 왜? 채무자가 돈 없다. 재산이 없으면. 그죠?
재산 없으면. 요 그래서 여러분 신용 불량자 되고 재산 없어 돈 못 갚고 그래서 신용 불량자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내려준 판결 중에 50% 이상 집행이 안 된다, 여러분. 집행이 안 된다. 뭐 여러분 기업하던 사람들 뭐 세금 체납된 사람들 다 뭐 이름 공개하고 다 아시죠? 근데 뭐 우리 말하는 전 대통령도 그죠? 전 대통령도 지금 추징금 1,000억이 넘는 돈을 안 내고 있다. 노태우는 다 갚았습니다. 노태우는 나중에 노태우도 여러분 나와요. 노태우는 다 갚았는데 전 대통령 아직 1,000억이 넘어요. 추징금이 안 갚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법원에 와서 왜 안 냅니까? 추징금을 왜 안 냅니까? 해서 재산 명시 그때 한 말이 그겁니다. 재산 밝히라고 본인 재산을 밝히라고 법원에 와서 그래서 한 말이 본인은 29만 1,000원밖에 없다고 지금 현재 재산이 29만 1,000원밖에 없다고 골프는 치러 다니고 뭐 다니는 거 보셨죠? 요즘도. 그런데 집행이 안 됩니다. 사상 최고액이 얼마 전에 죽은 김우중입니다. 18조입니다. 18조를 추징당했어요. 18조를 IMF 터지고 대우한테 18조를 줬습니다. 공적 자금을 살리라고 대우 살리라고 18조를 줬는데 못 살렸습니다. 부도났죠. 물론 뭐 정치적으로 부도를 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떻든 18조를 추징하라고 했습니다. 김우중이한테 18조를 줬으니까 IMF 터지고 이거 안 갖고 있다가 없으니까 없다는 건 재산 없으니까 안 갖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작년에 그죠? 죽었습니다. 뭐 대우 임원한테 받아야 되니 뭐 말이 있는데 본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사상 최고액입니다. 18조. 전 대통령이 왜 나만 갖고 그래? 김 회장도 있는데 나는 1,000억이지만 김 회장은 18조야. 그러잖아요. 맨날 전 대통령이. 그죠? 예. 이런 돈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 100만 원, 여러분 세금 100만 원만 안 내보세요. 바로 재산 뭐 들어옵니까? 압류 들어오잖아요. 국민연금 안 내도 대한민국 국민연금 의료보험 안 내도 압류 들어오는 세상이 대한민국인데 10몇만 원, 13만 원 그거 여러분 그 의료보험 13만 원 이거 한 달에 내는 그거 몇 달 안 내보세요. 바로 압류 들어오는데 재산에. 예? 10만 원, 100만 원 안 낸 거 바로 압류 들어오는데 18조는 안 낸 사람은 다 꽝돼버리고 여러분. 그죠? 꽝돼버렸어. 이런 식으로 투입한 자금만 해도 엄청난 이거 대우만 이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속히 채무자의 재산에 뭐 들어가야 된다? 가압류. 가압류는 가는 가처분 가압류할 때 가는 가등기도 있지만 가는 미리 임시로 예비로 미리 뭐 들어간다? 압류. 항상 저도 법하지만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 법무사에 상담 가면 미리 가압류부터 걸어야 됩니다. 알겠죠? 해놓고 가압류를 걸어놓고 제가 이런 말하면 돈 달라고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전화하고 뭐 하고 하면 채무자야. 여러분 채무자 돈 없다. 속된 말로 배째라. 돈 없다. 채권자요. 전화하다가 지가 화병에 죽어요. 여러분 돈 달라고. 그러다가 이거 돈 못 받습니다. 가압류부터 걸어야 됩니다. 가압류는 사람 몸뚱아리 빼고는 다 됩니다. 알겠죠? 부동산, 동산 다 됩니다. 이것도 이런 돈이 안 돼서 그래. 이런 거 다 가압류 됩니다. 이거 가압류 딱지 붙는 거 아시죠? 빨간 딱지. 와서 딱지 붙입니다. 딱지 붙입니다. 가압류 딱지 붙여요. 그다음 봉급 생활자. 봉급에 가압류 들어오는 거 아시죠? 봉급에 가압류 들어오면 최저임금만 빼고 이제 지금은 봉급이 300만 원이면 최저 생계비 100 뭐 법원에서 130만 원 요것만 그건 지급하고 나머지는 압류 들어갑니다. 전체 다 압류 안 되고요. 최저 생활비는 빼줍니다. 그래서 봉급에도 가압류 들어가고
전세금, 전세보증금,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보증금에도 가압류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이거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런데 법에서 가압류 이거를 신속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가처분입니다. 이제 가처분 이거는 항상 처분 금지입니다. 왜 들어가는지 그거는 소유권 이전 받아오기 위해서 저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집을 샀는데 그 등기 안 해준다. 아니면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여러분 보세요. 민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면 대항 못한다. 그 말만 추구를 합니다.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마디도 안 해요. 장진종이가. 그죠? 그럼 선의의 제3자한테 못 넘어가게 하려면 뭐부터 걸어야 된다? 가처분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된다. 처분금지 가처분. 자, 재산분할 청구 여러분. 저도 누가 요즘 뭐 이혼 많이 하지만 이혼을 한다. 여러분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고 또 여자분들 요즘 문제 많이 되죠. 양육비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금 안 줍니다. 법원에서 한 달에 매달 양육비 뭐 얼마씩 주라 1인당 40만 원 50만 원 지급하라는 것도 안 줍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터넷에 뭐 양육비 안 자는 사람 앞전에 명단 공개해가지고 또 명단 공개하니까 그쪽에서는 이건 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침해다. 그리고 지금 뭐 법원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법원에 가서 신청해서 일단 뭐부터 걸어야 됩니다. 가처분, 처분금지. 이걸 걸어놓고 싸워야 된다 여러분. 싸워가지고 이혼할 때 싸워서 이겼지만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이거 하기 위해서 미리 가처분을 걸어야 됩니다. 부정행위 바람 피워가지고 여러분 바람 피워서 남편이든 부인이든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다.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죠. 간통죄도. 근데 바람 피워서 이혼할 때 부정행위자도 부정행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부정행위를 하든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폭력을 행사해서 그죠 여러분 부인을 때려서 이혼하더라도 뭐는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받을 수 있다. 예. 텔레비 요즘 나오는 그 MBN입니까? MBC 있다가 그 간 김주하라는 아나운서가 여자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을 하는데 재산은 김주하 이름으로 거의 다 돼 있었거든요. 그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남편 부정행위로 김주하가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고 남편은 재산분할을 청구를 들어왔어요. 김주하 상대로. 그래서 남편 부정행위로 이혼하라. 그리고 양육권은 애 하나 있는데 여자한테 주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얼마 받았냐? 2천만 원. 부정행위 대가로 위자료 2천만 원 받고요. 김주환은 남편한테 재산분할로 17억을 재산분할을 해줘라. 40억 가까이 되는 재산 중에 이 김주하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남편이 사업가니까 돈 많이 벌어요. 김주하가 번 돈은 연봉 아나운서 할 때 1년에 한 1억 정도 벌었고 남편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벌었다. 그게 인정이 돼서 2천 받고 얼마 줬다? 17억을 줬다. 그죠? 예.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뭐는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요? 예. 위자료는 줘야 되죠. 이혼할 때. 2천만 원, 3천만 원. 법원에서 위자료는요. 아무리 재산 많아도 위자료는 2, 3천밖에 안 나와요. 여자들 말로 껌값이다. 껌값이다 그래. 껌값. 2천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인데 껌값이라 그래. 그죠?
2,000원은 끈값 맞죠? 2천만 원이 2천만 원.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요. 그게 왜 끈값이냐고. 2천만 원이 껌 사면 평생 다 못 심는데, 그죠? 예. 이게 재산 분할입니다. 어? 이 무죄는 141억 받았고요. 이제 SK 최태원 회장 상대로 아까 노태우 딸 노소영이가 SK 최태원 회장이 먼저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자기가 바람 피워서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민법에 처벌하고 살고 있는데 10몇 년째 애도 지금 낳아가지고 다시 하나 낳아가지고 10몇 살짜리 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노소영이 상대로 이혼 소송 냈잖아요. 노소영이가 이혼 안 해준다 하다가 최근에 그럼 이혼해주고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다. 응? 네, 그래서 재산 분할 들어갔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안 밝혀졌어요. 아직 변호사가 밝히질 않고 왜 1조 뭐 3천억이다. 1조 3천억을 청구했다. 그 말이 지금 이제 돈 이유는 재산 분할 소장을 낼 때 소가 1억, 10억, 100억 이에 따라서 인지대가 달라져요. 인지대가 인지 붙일 때 인지 사서 붙여야 돼요. 소장에 노소영 변호사가 인지대를 25억짜리 인지를 붙였어요. 25억짜리를. 그 은행 가서 사오라고 그럽니다. 법원에서. 소장 낼 때 소가 보잖아요. 1조 3천억을 청구하면 1조 3천억에 0. 몇 프로 해가지고 계산해줘요. 가서 저 은행 요 법원 안에 은행이 있거든요. 그 신한은행, 부산은행 요 가서 그 인지대 사오세요. 그래요. 여러분도 소장 낼 때 2천만 원 돈 받으려고 소장 내면 5만 원짜리 인지 사오라 그래요. 5만 6천 원짜리. 그 5만 6천 원짜리 사다 붙여야 돼요. 송달료 내시고 송달료. 그러면 25억짜리 인지를 붙였어요. 인지에 25억 써졌어. 그 우표처럼 붙이는 인지 있죠. 거기 25억 써졌어요. 이게 25억짜리 인지를 붙이니까 이게 청구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됐어요. 1조 3천억이다. 예,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건 아직 안 밝혀졌고, 예. 1조 3천억. 어디 뭐 영화인가 어디 텔레비전 나왔죠. 1억을 버는 게 빨라요, 세는 게 빨라요? 1억을 세는 게 빨라요, 버는 게 빨라요? 버는 게 빨라요. 1억을 못 세요. 사람 머리로는 아무리 머리 좋은 천재라도 1억을 못 세요. 만 원짜리 갖다 주면. 아니 100만 원 한 번 세고 100장 100만 원 세고 그럼 세죠. 한 번에 1억까지 못 가요. 사람은. 그 뭐지 영화인가 나왔잖아요. 영화인가 어디 TV에 뭐 그 저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나왔잖아요. 그럼 실제 1억을 못 세요. 3,566 이렇게 못 센다고 1억까지. 인간은 사람은 못 세요. 기기가 아닌 인간은 못 센다고요. 예. 근데 그럼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 뭐 들어갑니다. 가처분. 그러면요. 부인이면 남편 재산에 여러분 사는 집에 이혼하기 전에 그러면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다가 채권자 적고 이거 뭐 법무사 안 통해도 돼요. 채권자 적고 채무자 적고 부인 남편 건물 소재지 울산시 무슨 구 몇 번지 아파트면 몇 동 몇 호 적고 그럼 재산분할 청구라고 적고 사유란에 사유 재산분할 청구라고 적고 법원에서요 청구서 다 쓰면요 신청서 다 인적사항하고 저 집 건물 소재지 쓰고 사유란에 재산분할 청구 쓰면 서류 하나를 첨부하라 그래요. 신청서 뒤에다가 아직 이혼 안 해서 이혼했으면 이혼 뭐 판결서 첨부하면 되지만 이혼하기 전이니까 혼인관계 증명서 그 법원 안에서 떼줘요. 동사무소 떼죠. 동사무소나 법원에 가면 법원 안에서도 떼줍니다. 그 민원실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있다라는 증명서만 붙이면
바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떨어지고 여기처럼 촉탁을 해서 바로 가처분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아가면 되죠. 미리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이든 다른 재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에는 미리 돈이면 가압류, 이게 재산분할 청구 받아가려면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미리 걸어놓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처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결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존 등기는 결론은 저 그림 보세요. 등기관들은 미등기 건물에 아까 그 등기부 296페이지 등기부 보시면서 미등기 건물에 이게 법원에서 가처분 가압류 경매 똑같습니다. 이거 하라고 뭐가 오면 촉탁이 오면 직권으로 아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하고 이거를 가처분을 겁니다. 이렇게 가처분을 겁니다. 이게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시험에 지문으로 요 직권 보존 등기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니까 요까지 알아두시고 내용은 아직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첫 타임이니까 300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그 300페이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 시간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갑니다. 첫 시간에 보존 등기 했고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